안녕하세요. 건강지킴이 닥터 MBC 목서윤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차동입니다. 질환에 관한 다양한 궁금증 여러분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눈만 봐도 전체적인 이미지가 느껴질 만큼 눈은 외모에서 중요한 영역인데요. 눈이 인상을 좌우한다고 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요즘에는 그 마스크를 써서 주로 눈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인지 눈 성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미용적인 이유 외에도 눈꺼풀이 내려앉아서 시야를 가리거나 피부에 문제가 생겨서 수술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외모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거나 건강적인 이유가 있다면 눈 성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군산 파티마 의원 조상곤 원장과 함께 눈 성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외모뿐 아니라 건강상의 이유로 눈 성형을 고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람마다 눈 모양도 크기도 다르기 때문에 자신에게 적합한 눈 성형을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눈 성형의 종류는 무엇이고 또 어떻게 진행될까요? 의학 박사 조상곤 원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쌍꺼풀 수술에 관심 있는 분들 있을 텐데요. 네. 어떤 쌍꺼풀이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수술 결과가 좋은 쌍꺼풀인가요? 네, 쌍꺼풀의 수술 결과가 좋으려면 일단 그 눈썹과 속눈썹까지 거리가 충분한 이런 눈이 쌍꺼풀 결과가 좋고요. 두 번째, 눈꺼풀이 얇은 그런 눈꺼풀이 쌍꺼풀 결과가 좋습니다. 세 번째로 옆으로 긴 눈. 그다음에 네 번째로 약간 돌출된 눈. 이런 분들이 쌍꺼풀 하러 오시면 수술한 입장에서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 결과가 좋은 눈이 또 따로 있나요? 예를 들면 뭐 눈의 형태라든가. 지금 이렇게 설명드린 것이 결과가 좋은 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대개 눈을 떴을 때 쌍꺼풀의 눈동자가 한 80에서 90% 정도 노출돼 보이고, 그다음에 눈을 정면으로 쳐다봤을 때 양쪽에 앞과 뒤에 흰자가 충분히 노출되고, 그리고 눈을 떴을 때 쌍꺼풀에서 속눈썹 뿌리가 보이고, 그다음에 처진 피부가 없어야 되겠죠. 그런 쌍꺼풀이 예쁜 쌍꺼풀이고, 물론 쌍꺼풀은 양쪽이 대칭이 예쁘겠죠. 하지만 약간의 비대칭도 오히려 좀 자연스럽게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쁜 쌍꺼풀을 찾는 분들이 쌍꺼풀 크기 가지고 많이 집착하시는데, 뭐 큰 쌍꺼풀이 예쁘다, 작은 쌍꺼풀이 예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인데, 이미 사람의 얼굴이 형이 정해졌듯이 그 사람만의 어떤 아름다운 쌍꺼풀이 이미 정해졌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어울리는 아름다운 쌍꺼풀을 찾는 것이 예쁜 쌍꺼풀을 갖는 그런 방법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사람에 따라서 눈의 모양이나 형태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 형태에 따라서 수술 방법이나 경과가 달라지기도 하나요? 우리 눈을 봤을 때 약간 돌출된 눈과 함몰된 눈이 있습니다. 그것은 안과적으로 이 구분하는 방법은 다르지만은 미용적인 측면에서는 우리 눈뼈의 위쪽 바깥쪽 뼈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그보다 안구가 들어가 있으면 함몰눈, 그보다 나와 있으면 돌출눈 이렇게 쉽게 구분을 합니다. 눈이 돌출된 경우에는 이 안구가 피부를 밀기 때문에 윗눈꺼풀이 얇습니다. 얇고 지방이 눈썹 쪽으로 밀려 올라가 있죠. 그래서 이런 눈은 비교적 간단한 방법, 그러니까 매몰족박 같은 경우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단지 이런 약간 돌출눈을 가지신 분들은 쌍꺼풀 수술 후에 약간 눈이 덜 감기는 그런 현상이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눈매 교정할 때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고요. 또 함몰눈 같은 경우에는 안구가 안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눈썹이 좀 돌출되어 보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눈썹이 좀 밑으로 주저앉고 눈꺼풀 피부가 아래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눈썹과 눈 사이의 간격이 좁아지고, 그다음에 피부가 두꺼워지고 지방이 밑으로 쳐져 있죠.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쌍꺼풀을 크게 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자칫 그 소세지 눈이라 해서 좀 아래가 볼록해 보이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함몰눈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간단한 쌍꺼풀로는 좀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그런 눈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지금 뭐 간단한 쌍꺼풀 말씀하셨는데 간단한 쌍꺼풀은 어떤 걸 의미하시는지요? 그렇죠. 간단하다는 것은 뭐 쉽게 할 수 있는 쌍꺼풀이 흔히 하는 뭐 매몰법이나 부은절개법 이런 것들이 간단한 쌍꺼풀에 속하겠죠. 매몰법은 흔히들 요즘 뭐 자연유착 쌍꺼풀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우리 눈꺼풀에 작은 바늘구멍 몇 개를 냅니다. 그다음에 머리카락보다 작은 수술용 실을 넣어서
그 눈 뜨는 근육과 피부 사이를 유착시켜주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눈꺼풀 피부가 얇아야겠죠. 얇아야 되고 지방도 없어야 되고 그리고 처진 피부가 없어야 됩니다. 근데 이런 명물법 자연유착 쌍꺼풀로 수술했을 때는 물론 칼을 내지 않기 때문에 수술한 자국이 전혀 없겠죠. 그리고 부기도 빨리 빠지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큰 단점은 이것이 실의 힘을 이용해서 쌍꺼풀을 만드는 방법이기 때문에 실이 좀 느슨해진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이것이 쌍꺼풀이 풀어진다든지 아니면 좀 희미해 보이는 그런 단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퀵쌍꺼풀이라고 알려져 있는 부분 유착법이 있는데요. 이것은 피부는 처지지 않았으면서 눈꺼풀이 얇으면서 지방이 좀 있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적합한 방법인데요. 지방이 있는 부분을 약간 절개합니다. 그래서 그 부위에 지방만 제거한 다음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자연유착 쌍꺼풀 명물법과 같은 방법으로 쌍꺼풀을 만드는 방법이죠. 이렇게 하면 역시 명물법처럼 흉터도 없고 빨리 자연스러워지는데 시간도 빨리 별로 많이 걸리지 않은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만은 피부가 많이 처졌다든지 눈꺼풀이 두툼하다든지 아니면은 눈 뜨는 근육이 이완되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수술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눈 주변 피부가 두껍거나 늘어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역시 우리 잘 알려진 절개법이라고 있죠. 절개법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절개법은 우리 동양 사람들 가장 많이 하는 쌍꺼풀 방법인데요. 피부를 절개하고 그 위에 불필요한 근육이나 지방을 제거해냅니다. 그리고 눈꺼풀 피부와 눈 뜨는 근육 사이를 유착을 시켜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물론 그 아까 말씀드린 명법보다는 부기도 좀 오래 가고 자연스러워지는데 시간이 걸리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만은 시간이 지나도 이렇게 변하지 않는 확실한 쌍꺼풀을 만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어떤 눈이든지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뭐 피부가 두껍다든지 지방이 처졌다든지 아니면 눈 뜨는 근육이 이완됐다든지 어떤 눈에도 이렇게 다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대부분 쌍꺼풀은 되게 절개법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쌍꺼풀 수술할 때 인라인, 아웃라인 뭐 이런 용어가 있던데요. 네네. 네, 이것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되게 우리 눈을 보면은 몽고주름이 시작하는 그런 선이 있습니다. 몽고주름이 아래쪽으로 뻗는 선도 있지만은 위쪽으로 올라가는 선도 있거든요. 몽고주름이 위쪽으로 올라가는 선보다도 쌍꺼풀이 아래쪽에서 시작하면 밑에서 시작하면은 인라인 또는 인폴드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 몽고주름이 시작한 선보다도 바깥쪽에서 시작하면은 쌍꺼풀이 시작하면은 그것은 아웃라인 또는 아웃폴드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동양 사람들의 자연 쌍꺼풀은 되게 인폴드, 인라인이 가장 많은 형태를 이루고 있고요. 서양 사람들의 쌍꺼풀 같은 경우는 아웃라인, 아웃폴드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간혹 동양 사람들 중에서도 눈꺼풀 피부가 얇고 안구가 살짝 돌출된 분들은 아웃라인이 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사람들, 동양 사람들은 그래도 인폴드, 인라인이 좀 자연스러운 동양적인 분위기를 나타내는 그런 쌍꺼풀이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주변에 보면요. 그 눈꺼풀이 좀 여러 겹이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런 분들 좀 되게 매력적으로 느껴지기도 하던데 그렇게 여러 겹이 생기는 건 왜 그런 건가요? 그렇죠. 여러 겹이 보이는 원인 중에 가장 많은 원인이 안구 함몰, 안화 함몰. 그러니까 쌍꺼풀 위쪽이 눈두덩이가 꺼져 있는 경우죠. 그런 경우에는 꺼진 쪽으로 피부가 밀려 올라가는 게 여러 겹 생기는 경우가 가장 많은 원인이고요. 두 번째로 쌍꺼풀 하신 분이 쌍꺼풀이 흐려진 경우, 풀렸다고 그러죠. 그런 경우에도 쌍꺼풀 위쪽으로 여러 겹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나이 드신 분들이 피부가 늘어나죠. 늘어난 피부가 있는 분들이 또 눈두덩이가 꺼져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눈을 뜰 때 꺼진 눈두덩이 사이로 피부가 밀려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 겹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눈두덩이가 지방이 없는 분들은 뭐 주사기로 지방을 주입해 준다든지 아니면 수술로 지방을 이식해주는 그런 방법을 해결이 되겠고요. 또 쌍꺼풀이 풀어져 보이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쌍꺼풀 선을 확실하게 고정해 줌으로써 그걸 개선할 수가 있겠고요. 피부가 늘어지면서 함몰되신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늘어진 피부를 절제해주고 그다음에 지방 이식을 해주면서 쌍꺼풀을 고정해주면 해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쌍꺼풀 수술 후에 시간이 지나도 이 두꺼운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 그런 경우는 뭐 회복이 가능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네, 쌍꺼풀 라인 아래쪽이 뿔룩해 보이는 그런 현상을 소재 눈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되는 원인은 대부분
쌍꺼풀 라인 아래쪽에 피부가 지나치게 팽팽해서 팽팽한 원인도 있고, 두 번째로는 눈 떴을 때 쌍꺼풀이 지나치게 깊이 들어갈 때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일단 팽팽한 피부를 느슨하게 만들어줘야겠죠. 그래서 쌍꺼풀 고정점을 좀 밑으로 낮춰줍니다. 그럼 피부가 좀 이완되겠죠. 그래서 작은 주름 사이 생길 정도까지 피부를 이완시켜주고, 두 번째로 눈을 뜰 때 그 쌍꺼풀이 깊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좀 눈 뜨는 근육과 유착을 좀 약간 풀어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많이 개선시키고 있습니다. 쌍꺼풀 수술을 한 후에요. 다시 없애는 것도 가능한가요?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경우인데 이 쌍꺼풀 하고 나서 마음에 안 든다거나 그다음에 쌍꺼풀을 여러 번 해가지고 부자연스러운 그런 눈이 되었다거나, 아니면은 자연 쌍꺼풀인데 이걸 없애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대부분 남자분들이 그런 분이 많이 계시죠. 그 없애는 방법은 이 쌍꺼풀이 있는 선을 절제합니다. 잘라내죠. 잘라내고 그 아래와 우아래 눈 뜨는 근육과 유착을 풀어주고 다시 유착이 생기지 않게끔 안에서 이제 지방 같은 걸 깔아준다든지 하면서 봉합하고 나오는 그런 과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쌍꺼풀을 없앨 때는 이 현재 쌍꺼풀의 높이가 중요합니다. 자칫 쌍꺼풀이 높은 쌍꺼풀을 그것을 제거했을 때 자칫 특히 돌출눈 같은 경우에 쌍꺼풀이 약간 밀려 올라가서 여러 겹쌍꺼풀로 보일 수도 있다든지, 아니면은 쌍꺼풀 없앤 자리에 작은 실서처럼 보여서 신경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쌍꺼풀을 없애는 것도 물론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쌍꺼풀 높이를 낮춰서 아주 작은 쌍꺼풀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속쌍꺼풀을 보이게 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쌍꺼풀을 했을 때 보기 좋은 눈으로 긴 눈을 앞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동양인들 보면 눈이 그렇게 길고 시원시원한 경우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그게 이유가 있나요? 그렇습니다. 일단 동양인과 서양인은 이 안구 크기도 차이가 있습니다. 서양인은 안압뼈도 크고 안구도 크죠. 그렇기 때문에 눈도 당연히 길게 보이겠죠. 물론 이런 차이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동양인들은 아까 말씀드린 함몰눈이 좀 많습니다. 눈이 약간 들어가다 보니까 눈썹이 주저앉고 그다음에 눈곱을 피부가 밑으로 처지겠죠. 피부가 처질수록 눈 앞쪽에 몽고주름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몽고주름이 생기면은 눈 앞쪽 흰자를 많이 가리겠죠. 그래서 눈 길이가 적게 보이죠. 또 함몰된 분들이 눈 뒤쪽 피부가 같이 처지니까 함몰된 눈 뒷구석을 더 많이 가리죠. 그래서 눈이 짧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눈이 짧아 보이는 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흔히들 뭐 성형외과에서는 트임 수술을 많이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 트임 수술로 짧은 눈을 길게 보이게 할 수도 있다. 네네. 수술 방법, 트임 수술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예. 트임은 흔히들 뭐 앞을 튼다, 뒤를 튼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앞트임과 뒤트임이 있습니다. 앞트임은 눈 앞쪽에 가리는 몽고주름을 제거해서 눈 앞쪽을 흰자를 좀 더 많이 노출시켜서 눈을 길게 보이게 하는 방법이고요. 뒤트임 같은 경우에는 눈 뒤쪽을 절개해서 눈 뒤쪽을 좀 흰자를 노출시키는 방법인데, 뭐 눈꼬리가 많이 올라갔다든지, 아니면은 앞트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눈을 좀 더 길게 하고 싶다든지, 아니면은 눈과 눈 사이가 너무 좁아서 앞트임이 좀 곤란한 경우, 그런 경우에는 되게 뒤트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좀 나눠서 이야기해 볼게요. 먼저 앞트임부터 볼게요. 이 앞트임을 하고 나면 인상을 좀 시원해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네네. 네. 우리가 눈동자를 정면으로 쳐다봤을 때 앞과 뒤에 양쪽에 흰자가 충분히 노출돼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앞트임은 흰자를 노출시키기 위해서 주로 많이 합니다. 그에 따라서는 우리 빨간 창이라고 하죠. 눈물샘을 반절 이상 노출시킴으로써 앞쪽이 흰자가 많이 돌리니까 시원스럽게 보이게 하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고 앞트임을 하기도 하고요. 또 예쁜 쌍꺼풀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쌍꺼풀은 작은 원이지요. 원이 일정한 각도를 유지하면서 모양이 만들어져야 예쁜 쌍꺼풀이 됩니다. 그런데 앞이 좁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이 일정한 원 모양이 일단 일그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쁜 쌍꺼풀이 안 되죠. 그래서 이 쌍꺼풀의 원 모양을 일정하게 만들기 위해서 또 앞트임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뒤팀은 제 생각에는 문외 아닌 제가 느낄 때 좀 매력적으로 보일 것 같은데 어떤가요, 뒤팀은? 그렇죠. 뒤팀은 역시 뒤를 절개해서 눈 뒤쪽을 길게 만드는 방법이죠. 그런데 우리 눈 구조를 정확히 보면은 앞과 눈 흰자의 비율이 조금 다릅니다. 앞이 1이라고 했을 때 뒤는 한 1.3에서 1.5 정도 뒤쪽이 조금 더 많이 노출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쪽이 많이
뒤쪽이 많이 노출돼야 시원해 보입니다. 그 뒤를 많이 노출시키는 방법은 절개하지 않고 하는 비절개 방법과 절개하고 하는 절개법이 있습니다. 절개하지 않고 하는 비절개 방법은 눈 뒤쪽을 실로 당겨서 길게 당겨주는 방법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일시적으로는 효과가 좋습니다만은 시간이 지나면 이것은 재발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눈 뒷구석 유안각은 그 단단한 인대나 결합 조직에 의해서 뼈에 딱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로 당기면 일시적으로는 당겨지지만은 그 결합 조직이 다시 단단하게 붙어 있기 때문에 다시 복원이 되겠죠. 그래서 재발합니다. 그래서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뒤팀은 절개를 많이 하죠. 뒤팀을 절개하는 방법은 되게 피판 수술을 하기도 하고 지프라스트를 하기도 하고 VY 전진 피판을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피부 방향을 바꿔서 뒤를 길게 만들어봐 시각적으로 길게 만들어내는 이런 방법도 쓰고 있고 또 유안각 고정기라고 해서 뒤를 절개해서 하안검 일부 건판을 골막에 고정시켜주는 이런 수술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유안각 고정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하고 나서 그 흉터도 거의 보이지 않고 그리고 눈꼬리가 높은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유안각 고정을 많이 하고 또 만족도가 유안각 고정이 높은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위트임이라는 것도 있던데 이건 뭔가요? 네. 아까 우리 예쁜 쌍꺼풀 중에서 쌍꺼풀이 예쁘려면은 원주 모양이 동그라미 모양이 일정한 각도를 유지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앞에는 흰자도 충분히 보이고 붉은 창도 많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눈물샘도 충분히 노출되는데도 불구하고 쌍꺼풀이 오다가 앞쪽에서 약간 떨어져 있는 분들이 계세요. 동그란 모양이 망가졌죠. 일그러진 모양이죠. 그래서 앞팀은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앞쪽 피부가 약간 처지신 분들, 그래서 쌍꺼풀이 거기서 그래서 라인이 약간 일그러지신 분들, 그런 분들이 눈 앞쪽 피부만 살짝 올리는 방법, 그러니까 그 피부를 절제해 준다든지 아니면 쌍꺼풀 라인을 확실히 고정시켜서 라인이 유지하도록 하는 방법들을 뭐 흔히들 그냥 위트임이라고 부르시는 분도 계십니다. 네. 앞트임이나 뒤트임 다 이 쌍꺼풀 절개와는 별도로 다시 한번 이제 피부를 절개해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흉터는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흉터 때문에 만약에 고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트임을 적게 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부득불 트임을 많이 해야 되는 경우, 그런 경우라면은 흉터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흉터를 최소한 잘 숨길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뒤트임하고 나서 다시 붙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어떤가요? 네. 흔히들 뒤트임 뭐 5mm 하면 3mm 없고 2mm밖에 안 남는더라. 뒤트임 하면 뭐 도로 다 재발한다더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뒤트임은 수술 방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한 피판 방법도 있고 지프라스 방법도 있고 VI 전지 피판도 있고 유안각 고정도 있고 수술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사람의 눈 구조에 맞는 적당한 방법을 선택해야 됩니다. 적당한 방법을 선택해서 적절한 방법을 하면은 뭐 수술 후에 뒤트임 후에 유착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눈매 교정을 하는 수술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눈매 교정술은 뭔가요? 네. 우리가 눈을 정면으로 쳐다봤을 때 윗눈꺼풀의 속눈썹이 동공의 위쪽만 살짝 가리는 정도를 그 예쁜 눈, 그 정상적인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이 윗꺼풀의 속눈썹이 더 많이 처져가지고 동공을 많이 가려서 그 시야장애까지 초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안검하수라고 표현하는데요. 이런 안검하수를 개선하기 위해서 눈 뜨는 근육을 좁혀준다거나 아니면 잘라내서 눈 뜨는 근육을 팽팽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수술을 안검하수 교정술이라고 하는데 이 병적으로 눈꺼풀이 처진 건 아닌데 예뻐 보이기 위해서 미용 목적으로 눈동자를 더 크게 만드는 그런 수술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냥 흔히 눈매 교정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무쌍꺼풀인 경우에도 눈매 교정이 가능한가요? 네. 남자분들이 젊은 남자분들이 그걸 많이 선호하는데요. 물론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쌍꺼풀 없이 눈매 교정을 가능하긴 하지만은 과연 쌍꺼풀을 만들지 않고 눈매 교정했을 때 효과가 있을 수 없을지는 충분히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이를테면은 피부가 처짐이 없이 피부 탄력이 좋은 분들, 이런 분들은 쌍꺼풀 없이 눈매 교정, 눈 뜨는 근육만 당겨도 눈동자가 커지는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피부가 처졌다거나 그러면은 피부 탄력이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이
눈뜨는 근육만 당겨놓으면은 눈 앞쪽의 피부가 다시 동공을 가리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만큼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차라리 속쌍꺼풀을 조그만하게 만들면서 보이지 않게 만들면서 눈매교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쉽게 정리하면 눈매 교정과 쌍꺼풀 수술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네, 쌍꺼풀은 우리 눈꺼풀 위에 작은 주름선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주름을 만들어줌으로써 우리 속눈썹이 그쪽까지 연장되어 있는 그 착시 현상을 주는 거죠. 그래서 눈이 더 커 보이고 시원스럽게 보이고, 그다음에 한번 접어줌으로써 처진 피부가 좀 덜 보이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고요. 눈매 교정은 눈동자를 크게 만드는 겁니다. 눈동자를 커 보이게. 쌍꺼풀 크기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죠. 눈동자를 크게 만드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트림이라는 것은 가로길을 길게 만들어주는 이런 수술이 되겠습니다. 수술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뭐 차이는 있겠지만 회복하는 데는 어느 정도나 걸릴까요? 네. 쌍꺼풀 수술하면 보통 한 처음 2일간은 약간 부기가 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부기를 적게 하기 위해서 처음 이틀간은 냉찜질을 하는 게 바람직하겠고요. 3일째부터 부기가 점차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혈액순환을 좋게 하기 위해서 온찜질, 따뜻하게 찜질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보통 실밥은 일주일에 제거하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처음 한 달간은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쌍꺼풀 라인이 부었다가 저녁에는 오후 뒤면은 줄어들고 하는 것이 반복됩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점차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뒤면은 그 완전한 회복, 아주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도 한 달 정도는 좀 조심을 해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수영장 간다든지 뭐 비빈다는 것은 좀 한 달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방학 때 학생들이 많이 하나 봐요. 한 달 정도. 그 회복 기간을 두기 위해서. 네. 지금까지 의학 박사 조상곤 원장과 함께 눈 성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추위가 찾아오면 심근경색, 뇌졸중과 같은 심뇌혈관 질환을 주의해야 합니다. 치료를 위한 골든타임이 있다고 하잖아요. 심근경색은 2시간 이내, 뇌졸중은 3시간 이내라고 합니다. 질병마다 보이는 증상을 미리 파악해 두시고 몸에 이상을 느끼면 신속하게 병원을 찾으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제 평소에 관리하는 게 중요한데요. 운동도 꾸준히 하시고 정기적인 검사도 꼭 받으시는 게 좋겠죠. 네, 여러분의 건강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전주 MBC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눈 성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눈 성형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으신 분들, 그 밖의 질환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 글 남겨주시면 닥터 MBC가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